안녕하세요. 지난달 69세 김명숙님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명숙님은 매달 현금 지급기에서 생활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뽑아 쓴 게 전부였습니다. 내 돈 내가 뽑아 쓰는데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해하셨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김명숙님처럼 단순히 생활비를 뽑아 쓰던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가 이제는 단순히 자신의 통장 내역이 세무서에 보고되고 반복적인 현금 인출이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입금도 의심 거래로 분류되어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세무 공무원들에게 성과에 따른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넘어갔을 일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바뀌었길래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명숙님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여유롭게 생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생활비로 쓸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쓰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 볼 때도 현금이 편하고 미용실이나 식당에서도 현금으로 계산하는 게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초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씩 뽑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반복적인 현금 인출 패턴이 금융기관의 시스템에 포착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은행들은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규칙적으로 현금을 뽑으면 혹시 탈세나 자금 세탁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하게 된 겁니다. 더욱이 김명숙님은 인출한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이나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생활비로 썼다고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샀는지 국세청에서는 김명숙님에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현금 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나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명숙님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뽑아 쓴 것뿐인데 이제는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김명숙님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무서에 출석하신 김명숙님은 정말 생활비로만 썼다고 말씀하셨지만 세무공무원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셨는지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보여주세요.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김명숙님은 당황하셨죠. 시장에서 채소값, 쌀값, 생선값, 미용실비, 교통비 등등 이런 것들을 일일이 영수증으로 받아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무공무원은 그럼 통장 내역을 보니까 매달 2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을 텐데 왜 300만 원씩 뽑으셨나요? 세무공무원은 계속해서 미심쩍은 듯 말했습니다. 김명숙님은 억울했습니다. 가끔 손자들 용돈도 주고 경조사비도 내고 갑자기 병원비가 나갈 때도 있으니까 여유있게 뽑아둔 거다라고 설명하셨지만 그것조차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명숙님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겁니다. 작년에 딸이 집을 살 때 5천만 원을 도와준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현금으로 전달하셨거든요.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셨던 건데 이것도 세무서에서는 증여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소득이 더 있으신 건 아닙니까? 김명숙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마치 세금을 탈세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김명숙님은 변호사와 세무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가계부를 다시 작성하고 가족들의 증언서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겁니다. 1. 현금 거래를 최대한 줄이고 계좌이체를 이용하세요. 자녀들에겐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배우자에겐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금액이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생활비를 보태줄 때는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저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금을 인출할 때는 일정한 금액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국세청 번호 126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세무서에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예전처럼 하던 대로는 안 됩니다. 세무당국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지고 성과에 따른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되어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괜찮습니다.
투명하게 기록하고 제대 신고하고 애매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 세금으로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